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요 정도 먼저 떠올리시고요. 이렇게 있던 지역이 몇 년 지나서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 보는 순간 영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돈 좀 들더라도 뭘 만들어라. 좌표만 이거 하려면 측량해야 되겠죠. 이때 하는 측량 제목이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은 언제 하겠어요? 이런 공사가 준공이 되면 지적 확정 측량하고 그에 따라서 뭐 해야 되죠?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500필지였다. 그러면 땅 주인이 몇 명이죠? 500명이 오셔서 어디 와서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그날 군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소유자 오지 마시고 누가 오시라고요? 사업 시행자 할 수 있는 뭘 준다? 특례. 이 시행자가 중간에 부도가 나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런 말이 나오겠죠. 자, 이거 공사 끝나려면 며칠 걸릴까요? 그래서 사업의 진척상을 알아야겠죠. 사업에 착수하면 착수신고, 사업이 끝나면 완료신고인데 아까 땅 주인들은 60일이지만 이분들은 전문가잖아요. 며칠? 15일. 큰 얼긴 이겁니다. 자, 이제 지문 보시면 1번 사업 시행자는 착수 변경 완료되면 60일이 아니라 15일 소관청에 가서 신고해서 토지대장이 그런 말 찍어주라고요. 2번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이동이 있었다. 소유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누구는 오지 마시라 했어요. 소유자는 오지 마시라 했죠. 소유자 빠져야 되고. 3번 여기는 언제를 이동 시기로 본다. 자, 공사가 착수할 때는 어찌 될지는 모르니까 공사가 말할 때 준공된 때가 이동 시기가 되겠죠. 자, 4번 공사가 뭐 하기 전에도 준공되기 전에 누가?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달라면 미리 해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아직 측량 전이니까 못 보고 사업 계획도만 가지고 먼저 뭔만 할 수도 있다. 지번만 부여할 수도 있다. 자, 5번도 또 하나 특례죠. 공사가 뭐 하기 전에? 준공 전에 지목 변경을 하려는데 합병하려는데 지목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미리 뭐 할 수도 있다. 그럼 지금 거기는 두 가지잖아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미리 뭐 할 수도 있고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 미리 뭐도 할 수 있고 지목 변경을 미리 받아서 합병 처리해 줄 수도 있다고요. 답은 2번이 됐고요. 자, 28번 문제가 26회 때 문제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특례 틀린 거 1번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된 사실을 갑자기 어디로 가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적 소관청에 가야 되겠죠. 이렇게도 나오는 거고. 자, 4번 보시면 며칠이 나와야 돼요? 26회 때는 1번과 4번을 찢었죠. 그래서 15일 이내 지적 소관청 신고인데 1번을 답으로 하고 4번은 맞게 해준 거죠. 며칠 이내? 15일. 자, 2번.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착수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한다. 그럼 여기서 소유자가 여기서 원하더라도 이분들은 지금 여기 오시면 돼야 안 돼요? 오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했더니 사업 시행자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못 하는 거죠.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이렇게 거쳐서 와야 되지 직접 오는 것은 안 된다고. 2번이 그 표현이죠. 원하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요청하고 시행자가 받아준다고요. 3번 토지 이동 신청했다. 이때 언제 이동 시기로 본다? 공사가 준공된 때. 5번 파산하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분이 파산됐다. 누가 오시면 된다?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누가? 입주 예정자가 사시면 되는 거죠. 자, 답은 1번이 됐고, 자, 29번은 도시개발 사업인데 하나 더 동그라미를 쳤어야 되겠죠. 이게 사업이 수용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이었다? 환지 방식이라면 이거 아니냐 말이죠. 환지 방식일 때 이게 하나 있거든. 환지 방식일 때는 완료 신고를 하게 되면 환지나 이동 신청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완료 신고하면 뭐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동 신청에 가름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같은데 이거 하나가 특징이 된다고요. 1번 사업 완료 신고 시에 뭘 첨부해라? 환지 계획서 첨부하면 완료 신고로서 이동 신청에 가름할 수 있다. 자, 새로 만드는데 옛날 토지 대마하고 폐사하고 확정될 지번에 지번별 조서로 봐한다. 새롭게 만들어주면 되고.
3번 요 동네 면적은 제곱미터에 한 자리 단위까지. 왜? 이 지역에 사는 층이 무슨 층이야? 지적 확정 층이 하면 뭘 만드니까? 좌표 만드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자, 4번 토지대장 소유자라는 소유자 성명은 못 보고 정리하면 돼요. 환지 계획서에 따라 변동 일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환지 처분 일자입니까? 환지 처분 다음 날입니까? 공법 시간에 환지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그럼 여기 토지대장이다 쓸 때는 환지 처분 일자를 쓸까요? 환지 처분 다음 날을 쓸까요? 지금 4번은 순전히 지금 행정이 문제입니다. 여기다 쓰는 거 무슨 날짜 쓰면, 환지 처분 일자를 쓰면 공법 시간은 효력은 언제? 다음 날 발생하고, 여기는 지금 토지대장이는 무슨 날짜를 올리라는 게 환지 처분 일자를 쓰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할 때 효력은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는 걸 하는 거죠. 공법을 헷갈리지 마시라. 4번까지 답이 없으니까 5번이 답인데 왜 5번이 답이죠? 여기서 하는 건 지적 현황 측량이 아니고 무슨 측량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하고 뭘 만들고? 좌표 만들고, 좌표를 펼쳐서 뭘 만들고? 지적도인데 지적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때 지적도 축척은 얼마짜리일까요? 500분의 1. 농지는 1000분의 1. 농지가 광대할 때는 3,000과 6,0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좌표 만들면 기본으로 500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농지가 1000이고, 일단 농지에서는 광대할 때는 얼마? 3,000과 6,000이 나오겠죠. 답은 5번이 됐고요. 자, 30번으로 넘어갑니다. 축척 변경 나오면, 자, 어디에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바꾸는데 어디서 바꿔야 돼요? 지적도. 왜냐하면 임야도는 땅값 떨어지니까 임야도는 뭐의 대상이 아니죠. 굳이 돈 들어가면서 축척을 높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뭐 빠지고, 임야도 빠지고, 작은 거에서 뭘로? 큰 걸로. 그러면 반대해서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걸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돈 들어가면서 축척을 높이는 이유가 뭐냐? 30번 문제 1번과 2번을 묶으신 다음에 1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했던 그림 떠오르십니까? 연필 던져버린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일제시대 때는 여기서 작은 축척을 했는데 이 땅이 잦은 토지이동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분할을 하다 보면 여기다 정리하기가 곤란하죠. 너무 작아서. 이럴 때 돈 좀 들더라도 맞아. 축척 변경할 때 그냥 할까요? 측량할까요? 측량해서 땅은 그대로지만 여기에 좀 더 뭐하게 크게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축척 변경. 이거 땅값 좀 있으니까 여기서 뭐까지 만들어야 돼요? 이게 1번이야. 1번 읽을 때 뭐 찾으셔야 돼요? 잦은 이동. 작은 축척으로 곤란할 때 소유자가 뭐 할 수도 있고, 신청에서도 바꿀 수 있고, 소관청이 직권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이게 기본인데 2번 어떤 그림이었었죠? 이건 땅값의 문제가 아니라 한 동네 여러 개의 축척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선 따라서 도면들이 다 뭐 하겠어요? 잘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 놓으면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이럴 때도 많다.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번 보면서 이런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동네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도 소유자의 뭐 받아? 신청받거나, 신청 없으면 뭘로? 직권으로 축척을 바꿀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죠. 자, 3번과 4번 묶어서 3번 보면서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죽기 전에 소원. 여러분의 지금 소원은 뭐죠? 자, 이게 봤더니 4번과 5번 땅이다. 이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이거 합병을 신청하면 소관청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뭐가 달라서? 근데 땅 중요하는 말이 다 내 땅이다. 죽기 전에 소원이다. 뭐에 놓고 죽고 싶다. 자, 근데 이대로는 지금 합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왜 지금 합병이 안 되죠? 그럼 이 사람 소원 들으려면 뭐 하면 돼요? 축척을 일치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몇 번 땅? 4번 땅 하나 1200분의 1로 있던 그림을 얼마짜리로?
600분의 1로 이렇게 바꾸는 게 바로 축척병인. 이런 거 하려면 원래 뭐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럴 때는 뭐 받지 않고 승인 받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냥 축척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 3번 3번은 합병이 키워드고 4번은 뭐가 키워드였어요? 제외된 땅만 바꿀 때. 그러니까 1, 2번은 다 승인 받아야 되지만 3번 4번은 한두 필지만 바뀔 때는 뭐 받을 필요는 없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통째로 안 나오고 3번 4번이 지문에 끼어 있겠죠. 3번 합병하려는 그 땅만 바꾸거나 4번 제외된 땅만 축척을 바꿀 때는 굳이 뭐 받을 필요 없다.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답은 지금 몇 번이야? 5번. 제가 이거 만든 문제가 기억하시라고. 1, 2번은 뭐 받아야 되고 승인까지 다 받아야 되지만 3, 4번은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 경우라고요. 자, 31번 문제. 이 동네는 대충 한다, 측량해야 된다. 측량한다. 측량하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그 말뚝을 박아주는데 이때 측량 기준은 뭘로 할 것이냐. 자, 여기서 승인 받았을 때 승인 받으면 뭐 하죠? 시행 공고를 20일 이상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박아줘야 돼요? 말뚝을 박아주는데 며칠이 했을까요? 이거보다 늘어나서 30일인데 이때 이 말뚝을 박아주면 이 말뚝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측량하는데 이 경계 표시를 어디다 하느냐. 31번은 그 문제거든요. 전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요약집 가서 자, 요약집 46페이지 가보십시오. 자, 46페이지 아래쪽에 가로 4번과 5번을 묶었었죠. 가로 4번 시행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5번 말뚝은 며칠이네? 30일인데 말뚝을 어디다 박으라고 그랬어요? 현재. 그러면 현재가 언제 현재죠? 이게 중요하죠. 무슨 날 기준? 시행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어디 상태? 점유하고 있는 경계인데 점유 옆에도 한자 써놨죠. 그럼 여기서는 왜 소유라고 하지 않고 점유라고 했을까요? 지금 말뚝을 박아주는데 지금 측량하기 전입니까? 측량한 후입니까? 당신들이 뭐 해주면 말뚝을 박아주면 이거 가지고 측량하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의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현재 무슨 상태로만 점유하는 상태로만 말뚝을 박아주면 그 말뚝 가지고 뭐 하겠어요? 측량을 하게 된다고요. 돌아오셔서 31번아 이런 식으로도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연결된 개념이죠. 현재 점유하는 상태대로 말뚝을 박아주면 측량할 때는 뭐 가지고 현재 점유 상태에 따라 뭐 하는 게 측량을 한다고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되겠어요. 그래서 1, 3 다 틀린 말이고 몇 번? 현재 점유하는 상태 경계가 된다고요. 답은 2번이 됐고요.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요약집 46페이지 꼭 한번 찾아서 분석을 해보시고요. 자, 32번 문제 보십시오. 틀린 거 찾기. 24회 문제입니다. 1번 어느 그림 떠오르시죠? 한 동네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소유자의 뭘로 신청, 직권 받아 축척을 바꿀 수 있다. 2번 축척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신청하는 소유자는 신청서에 얼마 이상의 동의는 받아라. 지금 여기서 축척 변경에서 정밀도가 높아지면 내 땅의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 3분 이상 동의 받으란 말이고요. 3번 시행 공고하게 되면 며칠이네? 30일 이내. 시행 공고를 현재 소유입니까? 점유입니까? 이렇게 말뚝을 박아주면 이 말뚝 가지고 뭐 한다고요? 측량을 한다고요. 아까 거기 31번이 지금 3번에서 나온 지문이었던 거죠. 4번 여기서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드는데 돈을 납부하거나 봐야 되죠. 지급하는데. 자, 5번 4번 고지 받은 날도 하면 몇 개월? 맞아요, 틀려요? 1월 달에 바뀌었죠. 올 1월 달까지는 납부는 3개월, 지급은 6개월 했는데 1월 달에 바꿔서 납부도 몇 개월? 6개월이 된 거죠. 4번은 맞게 된 거고요. 답은 5번인데 왜 5번이 틀렸을까요? 청산금을 납부를 다 하고 지급을 다 하게 되면 마쳤다는 공고인데 여기서 시행공고입니까? 확정공고입니까? 시행공고는 제일 처음에 하는 공고고 마지막에 하는 공고는 무슨 공고가 되겠어요?
확정 공고 1 기준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시행 공고는 제일 처음에 하는 거고 마지막에 하는 건 무슨 공고? 확정 공고가 되겠죠. 자, 33번으로 넘어갑니다. 1번 승인 받았으면 며칠 이상 공고, 20일 이상 공고. 2번 청산금이 정해지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했다는 공고인데 이거 제가 항상 두 가지 같이 보셔야 했죠. 자, 아까 하는 시행 공고는 처음 하는 거니까 며칠이었죠. 청산금 공고는 한참 진행이 됐으니까 20일보다 줄여서 며칠, 15일 이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것도 하나 짝꿍 있죠.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죠. 고지서 발송 며칠, 20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이상이고, 그 다음에 말뚝은 30일 이내. 청산금 공고는 15일. 그러면 청산금 결정됐다고 뭐 해야 돼요? 고지서는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보내줘야 되겠지. 그러면 2번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인데 2번, 3번을 묶어보십시오. 2번과 3번을 묶어보시면 둘 다 21일 수는 없잖아요. 청산금 공고가 며칠이고 15일이고 고지서 발송은 늘어나서 며칠? 20일. 2번 틀리고 몇 번이 맞았어요? 3번인데 다른 데는 몰라도 축척 변경에서 제일 많이 묻는 날짜가 지금 이 세 가지 날짜야. 시행공고와 경계표시, 청산금 공고와 고지서 발송, 납부 지급 세 가지는 숫자까지도 정확히 보셔야 된다고요. 답은 몇 번이 됐고 2번이 됐고 4번은 무슨 말이에요? 청산금을 정하려면 땅값을 정해야 되겠죠. 그럼 누구와? 주어가 누구예요?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했으면 시행공고 1 현재 면적과 축척 변경 측량 후 면적을 대비해서 뭘 만든다? 지번별 조서 작성해야 면적이 얼마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5번 이 동네는 언제 이동 시기로 본다? 자, 아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언제가 이동 시기였죠? 공사가 준공된 때인데 여기는 공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은 그대로 했잖아요. 따라서 언젠가 면적이 바뀐 이동 시기로 봐야 되는데 시행 공고는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청산금 공고는 뭔만 결정됐고 돈만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무슨 날? 확정 공고 일에 뭐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동 시기로 보고 지적 공부를 만들어내라고요. 그래서 5번 확정 공고 일이 무슨 시기가 된다? 이동 시기. 아까 개발 사업은 언제가 이동 시기라고요? 공사가 준공된 때. 근데 축척 변경 공사는 없었으니까 언젠가 날짜를 의제해야 되잖아요. 무슨 날에? 확정 공고일에 보자고 간주 규정을 두는 거죠. 자, 34번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쭉 풀고 내려오시고요. 어디가 틀렸는지까지 찾아내서 오십시오. 축척 변경은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구석구석까지 다 파셔야 되거든요. 자, 1번 어디가 틀렸죠? 축척 변경은 소유자가 해달라고 뭐 해도 되고 신청해도 되고 직고인데 특징이야. 자, 아까 신규 등록은 소유자가 신청을 먼저 하게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뭘로 하는 게 직고인데 이 특징은 처음부터 뭐 할 수도 있고 신청이고 신청이 없을지라도 처음부터 뭘로 할 수도 있어요? 직권을 할 수도 있다고요. 1번 신청할 수도 있다. 2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청산금을 하려면 이 사람이 면적이 늘어났으면 면적 증가분에다가 땅값 곱하면 이 땅값을 누가 정하느냐? 2번 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어디에다 넘겨주면 위원회에다 넘겨주면 결정은 누가 결정하는 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로 결정해야 되겠죠. 2번 거 주가 잘못됐고요. 3번 어디가 잘못됐어요?
청산금 지급인데 청산금 지급은 옛날부터 뭐였어요? 6개월, 3개월이 아니었죠. 6개월이고 물론 행방불명되거나 하면 뭐 하면 되고 공탁하고 끝내야 되겠죠.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6개월로는 이제 맞게 고쳤는데 여기 수식어 고지 일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 돈을 내려면 고지서를 받아야 얼마 낼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4번 3번과 4번은 기산점 잘 보시면 3번은 뭐 한 날로부터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가면 됩니다. 근데 4번은 고지 일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한다고요. 3, 4번 잘 비교를 하시고요. 5번은 맞았습니다. 5명에서 10명으로 가야 되고 2분 이상은 소유자, 특히 소유자가 몇 인 이내? 3인이 아니라 5인 이내요. 그러면 몇 번이 답이죠? 2번 소관청이 어디에 넘겨주고 위원회에 넘겨주고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했다면 2번은 맞는 말이죠. 근데 2번을 바꿔치기 한다면 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소관청은 가격을 조사해서 넘겨주면 결정은 누가? 위원회. 2번이 맞았고요. 35번 문제는 26회 때 나오고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문제를 바꿨습니다. 자, 1번 납부고지 수령통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몇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하죠. 거기도 기산점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고지 일입니까? 받은 날입니까? 이때는 수령통지도 받아봐야 내 땅에 땅값이 세게 쳐졌는지 약하게 쳐졌는지 알 수 있겠죠. 기산점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2번 납부 고지 받으면 고지 받은 날 맞게 돼 있죠. 몇 개월. 근데 26회 때 나올 때는 3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정돼서 몇 개월? 6개월. 답은 2번이 아니라 3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36번 와보시면 맞는 거 찾기야. 자, 1번 축척 변경했더니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청산해야 되는데 소유자 3분의 이상이 하지 않으면 청산하지 않는다. 여기서 청산하지 않으려면 그때는 누가 해야 돼요? 전원이 합의서가 들어야 되겠죠. 3분의 2가 틀렸고 2번도 읽어보시면 뭔가 꼬이지요. 면적 증감이 있더라도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청산하지 않는 거죠. 근데 뒤에 의결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허용 범위 이내이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청산을 들어갈 수도. 자, 기억나지 않으면 요약집 47페이지 봐보십시오. 47페이지 중간에 박스 보시면 기억번 내용을 잘 보시라고요. 필지별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청산하지 않는다.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있어요?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허용 범위 이내이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청산할 수 있다. 구조를 잘 잡으시라고요. 그냥 허용 범위 이내면 뭐 하지 않는다? 청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워낙 땅값이 비싸서 위원회에서 뭐 한다? 의결이 있으면 허용 범위 이내이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청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확정 공고일은 마지막에 하는 공고죠. 이때 땅값은 언제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땅값 정할 때는 언제? 시행 공고 일 기준의 땅값이지. 확정 공고는 마지막에 하는데 이날 기준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 공고일이 아니라 언제 기준? 시행 공고 일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하는 거죠. 자, 4번은 뒤집어지면 되죠. 지적소관청이 가격을 조사해서 위원회에다 뭐 하는 게 제출하면 위원회 의결로 결정되는 거죠. 자, 5번은 중요한 말을 숨겨놨는데 5번 소관청은 축척 병행하면 각 필지별 모든 걸 새로 정합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 정하는데 다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위원회 의결과 승인을 받지 않을 때는 뭔만 정한다. 의결과 승인 받지 않는 경우가 아까 이게 있었잖아요. 합병하려고 축척 바꿀 때는 한 필지만 하기 때문에 뭐 받지 않는다? 승인 받지 않는다. 이때는 다른 건 아니고 한 필지밖에 안 했잖아요. 이때는 뭔만 정하는 거야? 면적만 정한다. 하지만 5번 앞부분의 말은 전체를 바뀌었을 때는 이 지역은 뭐 한다?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뭐 한다? 모두 다 새로 정한다고요. 답은 5번인데 36번 자체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쭉 보시면서 왜 틀렸는지까지 정확히 와닿을 때까지 반복을 하시고요. 37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
자, 여기서 청산을 하게 되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필지별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돈이 남거나 부족할 수 있는데, 남거나 부족하면 누가 메꾸거나 누가 채울 것이냐. 거기 2번일까요 5번일까요? 5번이 답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 지적소관청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기 때문에 이때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 해야 돼?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이나 부담을 하지.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틀리게 된다고요. 2번 5번 묶어서 비교 표시하시고, 차액 처리할 때는 누가 해야 된다? 지자체 걸로 하거나 지자체가 메꾼다고요. 38번 고생했으니까 보너스로 다 풀고 나오십시오. 아까 도시개발사업은 언제가 이동식이고 공사 중공된 때,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 1위 이동식이어야 되고요. 4번이 됐고요. 39번도 보고 내려오십시오. 이런 거 심의 의결하겠죠. 근데 소유자가 얼마 이상이었죠?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 특히 소유자가 몇 인 이하인 때는 5인 이하인 때는 전원이 들어가야 되죠. 3번 눈도장 찍으시고 4번 5번 뭐 당연히 이런 일 하시겠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대충 내려가는 이유가 40번 문제가 몇 회 때 문제예요. 그래서 위원회는 올해는 시겠죠. 자, 한번 찍어 보십시오. 자, 아까 이분들은 축척 변경 있는 사항들, 이분들이 뭐 하는 거야? 의견하는 게, 승인은 누가 해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일 일이 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은 아니죠.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 의결하고, 2번 땅값 의결하고, 4번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 받으면 다 여기서 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죠. 축척 변경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41번 문제 갑니다. 1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뭐가 다르거나 지분이 다르거나 뭐가 다르면, 주소가 다르면 이때는 합병할 수 없다. 소유자가 다르니까요. 2번 불합리한 지상경계, 매매, 소유권이 될 때는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었었죠. 3번 관계법령에 따라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면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수 있다. 물론 정확하게는 60일이 나와야 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다 자체가 틀린 건 아닌 거고요. 4번 뭐와 다르게 됐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사와 다르게 됐다. 명백한 오류죠.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직권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자, 5번 바다로 돼서 등록이 말소했는데 지형변으로 다시 뭐가 됐다? 토지가 됐다. 소유자가 회복합니까? 소관청이 합니까? 소관청이 회복 등록할 수 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됐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42번 문제는 이 내용입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겠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과 뭐가 있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내용이 뭐가 있으면, 오류가 있으면 정정하는데, 먼저 토지 표시에 관한 오류가 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토지 표시,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잘못됐다면 고치는 건 누가 고치겠어요? 아니, 여러분 땅에 지목이 잘못되면 내가 가서 뭐 하면 돼요? 신청을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지적소관청도 뭐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정정하는데, 직권 정정 사유가 10가지가 있는데, 많이 보시면 되는데, 이 별표에 대해서는 어떤 뜻이 되는 거죠? 이 별표에 대해서는 뭘로는 못하고, 직권으로는 정정할 수 없고, 뭘로만, 소유자가 신청으로만 고치는 게 뭐가 있었어요? 가배토지, 의뢰토지인데 여기에 이 경계가 잘못되어 있더라. 이렇게 있을 경계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 경계가 잘못되어 있더라도 뭘로는 하지 마라. 왜 직권으로 안 한다고 그랬죠? 이걸 만약에 직권을 했다면, 여기가 만약에 무거동 땅이라면 누가? 남구청장이 명받아서 지적과 공무원 A가 이렇게 보였다. 직권으로 정정했다. 누가 열받겠어요? 북구청이 열받는다고요?
그러시면 제가 열받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이 적응이 안 돼서 여러분이 막 희미하게 보입니다. 누가 열받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 하지 말고, 직권을 하지 말고 당신이 와서 뭐 해라? 신청해서 고쳐주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신청으로만 고치게 되면 의리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내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 이런 인접토지 소유자에 뭐 받아야 돼요? 승낙서. 승낙 안 해주면 판결 받아와야 이거 뭐 하겠다? 신청 받아서 정정해 준다고요. 이거 고칠 때 대충 그을까요? 측량할까요? 이때는 측량 제목이 뭘까요? 정말 여러분 한결같습니다. 이 말을 제가 1월달, 3월달, 5월달 물어봤는데도 한결같이 딱 이 대목에서 멈추됐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등록사항을 정정하려면 등록사항 정정 측량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뭐 분할 측량, 뭐 경계복은 들고 올 거 없죠. 그냥 무슨 측량? 등록사항 정정 측량한다고요. 해서 이제 이 10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직권을 하고 소관청이 직권을 하고 소유자도 뭘로? 신청인데 여기 10가지는 많이 보고 이제 가시는데 이거 주의하시라고요. 직권을 못하는 거. 자, 문제가 있죠. 소유자가 이 경계 잘못인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상태로 계속 남아있겠죠. 이거 뭐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이걸 모르고 땅을 산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뒤통수를 맞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못된 게 매매 대상이 되면 피해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 토지 대장에다 도장을 하나 꽝꽝 찍어 놓는다 그랬죠. 도장 제목이 뭔지 이따 나옵니다. 일단 도장 있고요. 자, 또 하나 아래쪽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상상력 발휘해서 뭐가 제일 잘못됐다는 거예요? 등기부가 잘못됐다고요? 지적공부 등록된 사항 중 소유자의 오류가 있다. 그럼 소유자의 뭐가 잘못됐다? 소유자의 이름이 잘못됐거나 주소가 잘못됐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오류를 뭐 한다? 정정한다. 뭘 보고 정정해야 되겠어요? 등기가 있을 때는 등기부를 증명하는 걸로 소유자가 뭐 해도 되고 신청해도 되고 소관청이 직권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등기가 아직 없는 상태다.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 그럼 못 보고 고쳐야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고쳐야 돼요. 소유자가 뭐 하면 신청해서 내 거 84년으로 고쳐달라 하면 되는데 이때는 뭘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정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틀을 잘못 잡으면 양이 너무 많아진다고요. 먼저 틀을 잡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시라고요. 자, 문제 보면서 이제 채워가십시오. 자, 42번 문제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고 경계요, 경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검찰청 불력합니다. 경계 변경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면 등록사항이 정정이 되는데 뭐가 바뀐다? 그럼 머릿속에서 이건 뭘로는 안 되고 직권은 안 되고 신청 그 말 보고 들어야 되죠. 1번 소유자는 정정 신청할 수 있다. 2번 신청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 3번 이웃집 사람한테 무엇은 받아와라? 승낙서 또는 판결은 받아와라. 4번 측량인데 무슨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하는데 자 그러면 이때 측량 성과도는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측량 성과도란 말이 나왔을 때는 소관청에서 뭐까지 했죠? 검사까지 해서 발급해 줬잖아요. 누가 갖고 있어요? 소관청이 갖고 있어요.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데 이것도 옛날 기출문제가 나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측량성과도 첨부했지만 지금은 4번 지문을 제가 바꿨잖아요. 등록상 정정 측량을 뭐 한다? 실시한다. 측량 제목만 나오고 측량 성과도를 첨부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요. 5번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경계를 정정한다. 직권으로 할 수. 자 여기 이제 A가 묻는 거죠. 자 여기 경계는 뭘로 못한다 그랬죠? 직권으로 못하는데 경계를 직권으로 고칠 때가 2번 있거든요. 요약집 하고 싶죠. 요약집에서 언니가 별표를 쳐놨을 겁니다.
안경 쓰고 보니까 여러분의 모르는 표정만 더 눈에 확 띄는데요. 49페이지 보시면 6번, 7번에 자 뭐라고 돼 있죠. 중간에 49페이지에 6번, 7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놨죠. 왜 6번, 7번은 밑줄을 그었을까요? 더 중요한 말이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경계는 뭘로 하지 말고 소유자가 뭐여라 신청하는데 이 경계를 직권으로 고칠 수가 있는 때가 거기 두 가지잖아요. 6번 등록 전환 시 허용 보유를 뭐 할 때 초과할 때는 경계도 뭐 한다 직권 정정이 되고 7번 지적위원회에 뭐가 있을 때는 의결서가 있을 때는 의결서가 있으니까 이때는 경계도 뭐 할 수 있다 직권 정정하고 이때는 다 이미 알 만큼 아니까 승낙서를 넣을 필요도 없다. 그냥 6번 7번은 지금 A를 묻고 있잖아요. 원칙은 경계는 신청 정정이 뭘로는 안 된다고요. 직권 정정이 아니는데 경계를 직권으로 고칠 때가 두 번인데 그 두 가지를 시험에 이렇게 5번 지면 넣는다고요. 돌아오셔서 42번에 5번은 맞는 거에 틀린 거야. 뭐가 있으니까 지적위원회 의결서가 있으니까 이때는 경계도 뭐 할 수 있어요. 직권 정정되고 이때는 지적위원회 적부심사할 때 이미 인접토지 소유자가 다 연결이 됐잖아요. 승낙서도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답은 몇 번이 됐고요. 2번이 원칙인데 5번 같은 A도 있더라 말이죠. 자 43번 어디에 동그라미 하시고 등록상 정정에서 자 1번 지적도와 임야되어 있는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가와 위치까지 잘못됐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죠. 직권으로 고치려면 뭐라 해야 돼요?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만 잘못됐다면 직권이지만 면적까지 잘못됐다면 이건 신청으로 가야 되고 직권으로 할 수 없다. 2번은 어디가 틀렸고요? 지체 없이 고치면 되지 이런 것까지 뭐 받을 건 아니에요. 승인 받을 건 아니겠죠. 자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이웃집 사람이 그냥 승낙서 써주면 그냥 들고 오면 되잖아요. 승낙 안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판결이 문제가 되는 거고 승낙 있으면 반드시 판결 받을 건 아니잖아요. 자 4번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 지적소환청은 그 정정이 끝날 때까지는 측량을 뭐 해야 돼요? 정지시켜놔야지 잘못된 것 가지고 측량을 해서는 안 되겠죠. 4번은 맞았고 5번은 어디에 동그라미 하시고 초과할 때는 경계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러면 42번에 5번하고 43번에 5번은 묶으시면 되겠죠. 왜 묶어요? 지금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묶으라니까 그냥 묶을 뿐입니다. 두 가지는 A가 있기 때문에 묶어서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44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답 하나 불러주십시오. 거기 49페이지에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를 자주 읽어서 낯설지 않게 봐야 됩니다. 1번 뭐였어요? 잘못? 이 정도는 고칠 수 있잖아요. 2번 측량성과 뭐였으면 다르게 정리됐다면 명백하니까 직권으로 지금 직권이라는 말을 붙여서 읽어보시라고요. 잘못 입력됐다면 이 정도는 뭐하고 직권 정리하고 성과와 다르게 정리되면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고 근데 3번 뭐와 다르게 됐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뭘 확인하려고 떼보죠? 용도적인데 용도적이 지적공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요. 토지이용 계획서 다르게 되더라도 뭘 고치고 말 것이 없잖아요. 3번 토지이용 확인서는 뭐가 확인한다? 용도적인데 용도적은 지적공부에 안 나오니까 이것과 다르게 됐다고 뭘 고치고 말 대상이 아닌 거죠. 4번은 왜 그러고 있어요? 잘못 정리됐잖아요. 5번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위치 정정 뭐 없이. 그러면 44번 5번하고 43번 1번을 나중에 꼭 비교해 보십시오. 표현이 어떤 차이 있는지죠. 답은 몇 번이었고요.
3번. 45번 문제 찾으신 분들은 합격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답은 2번이죠. 왜 2번이 답이에요? 올 1월 달에 개정됐죠. 작년까지는 차고 있으면 무조건 직권 정정이 됐지만 이제는 소유자의 신청 차고면 네가 와서 정정 신청하고 직권 정정은 누구 잘못일 때? 아니요. 소관청 차고일 때. 요약집 봐보십시오. 4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9번에다 언니가 별표 쳐놨죠. 뭐가 개정된 거예요? 자, 여기 갑의 땅인데 여기 지금 가압류가 있고 여기는 가압류가 없다. 이 땅은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병할 수 없는데 이게 합병이 됐고 이렇게 합병했으면 등기 촉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등기 촉탁. 뭐 뺀 나머지는 다 촉탁을 좀 합병했으니까 등기 촉탁이 되는데 문제는 이거 합병할 수 없다는 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등기법에도. 그래서 등기화는 이건 잘못된 처리니까 뭐 하는 거야? 각하하고 여기다 뭐 하겠어요? 통지서를 보내주겠죠. 뭐라고 통지서 왔겠어요? 니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통지 받으면서 뭐가 나왔어요? 합병할 수 없는 걸 합병한 오류가 이제 발견됐잖아요. 그럼 이 오류를 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뭐 했는데 직권 정정했는데 올 1월 달에 뭐가 바뀌었어요? 이게 누구 착오로? 소관청의 착오로 합병이 됐다면 소관청이 잘못했으니까 소관청이 뭐 해라? 직권 정정해서 다시 뭐 해야 돼요? 이걸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하는데 만약에 이 착오가 누구 착오로? 소유자 신청 착오로 했을 때는 뭐 해주지 않는다? 직권으로 정정하지 않기로 이게 바뀌었으니까 올해 이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5번에서는 지금 몇 번이 틀린 거예요? 2번. 누구 착오니까? 그럼 그걸 맞게 하려면 뭐라고 고치면 돼요?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해서 등기원한테 뭘 받으면? 통지 받으면 그때는 뭐 한다? 직권 정정이 된다고요. 나머지 1번 읽어두시고 결의사가 다르게 됐으니까 3번은 계산기 잘못 두드렸고 4번은 위원회에 뭐가 있으니까 의결서고 5번은 너무 길어서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5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림을 맞춰보면 맞는데 뭐가 안 맞더라? 면적이 안 맞더라. 이럴 때는 뭐 한다? 하는데 5번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랬죠. 너무 길어서. 그래서 여기 5번 한 번만 읽어두시라고요. 그래서 거기 선이 좀 안 맞더라. 자, 그럴 때는 뭐 요 정도는 명백한 오류니까 만다. 직권 정정하고요. 답은 2번인데 왜 2번이 지금 강조한지 아시겠죠? 올 1월 달에 개정됐다고요. 자, 46번 문제 쭉 읽으시고 답 하나 골라주시고 나오십시오. 작년 문제인데. 이런 건 그냥 지체 없이지 이런 것까지 뭐 날짜 둘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도장 찍어 놓는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하려고 봤던 여기 토지 대상 이렇게 찍혀 있다. 이런 물건을 매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매매계약서 써야죠.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나옵니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만 써주면 돼요? 이런 내용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장이 왜 필요하다고요? 경계는 뭘로 못하고? 만약에 경계를 처음부터 직권 정정이 된다면 도장 찍을 시간에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되잖아요. 경계는 뭘로 안 되니까 직권을 할 수 없고 신청인데 이분이 신청 안 하면 뭐라도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장 제목이 뭐야 된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런 제목이 필요하다고요. 자, 이게 이제 작년 문제였었고, 자, 페이지 넘어와서 47번 문제는 이제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 읽어야 돼요? 뭐가 잘못되어 있죠? 자, 아까는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거야.
토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 그럼 토지 표시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잘못되면 직권 정정도 되고 소유자가 뭘로? 신청인데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어디다 치고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다. 그럼 머릿속에서 소유자의 이름이 잘못 올라갔다.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다. 라면 이걸 봐야 돼요. 고치잖아요. 자, 답은 몇 번? 등기가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등기상 증명서가 있다는 말은 등기부가 있다는 말이죠. 뭘로 정정을 해야 돼요? 등기를 증명하시는 것 되지만 4번은 가족관계 증명서는 언제 나올 말이야? 미등기일 때는 이게 나오지만 등기 있을 때는 뭔만이? 등기부만이 자료가 돼야 되겠죠. 자, 48번 문제. 어디에 오류가 있죠? 문제 푸실 때 항상 키워드에다 동그라미 치시라고요. 내가 그래서 뭘 푸는지를 알잖아요. 소유자에 대한 오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아래쪽이잖아요. 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유자는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가 있단 말이잖아요. 이거 들고 와서 뭐 하면 돼요? 정정 신청하면 되죠. 2번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기부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요? 있잖아요. 등기부 가지고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다. 3번 무슨 토지예요? 미등기 토지인데 성명, 번호가 잘못되어 있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는 이것까지 나설 수는 없다 그랬죠. 4번 미등기 토지다. 소유자는 뭐 들고 와서? 가족관계 증명서 들고 와서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5번 미등기 토지다.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됐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직권으로 고칠 수는 5번이 어디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죠. 미등기 토지일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고치는데 소유자가 뭐 해야 되고? 신청인데 5번 끝에 이 말 있죠. 이 말. 소관청이 뭘로는? 직권으로는 정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일 때는 누가 와서 고치고? 소유자 고쳐야지. 이것까지 공무원이 여러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해서 고칠 수는 없다고요. 답은 몇 번? 5번이 됐고. 자, 49번 문제. 20회 때 문제입니다. 1번 어디에 몇 줄 하시고? 면적의 증가함 없이 위치만 잘못됐다면 이 정도는 직권 정정하고. 2번 쭉 보시면 경계나 면적 변경 가져온다. 정정 신청할 때 신청서 나오고 측량 성과도도 첨부해야 되겠죠. 다만 지적소관청이 확인으로 만다. 가름할 수 있다니까 맞는 말이 된 거죠. 3번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를 띄워보게 되면 뭘로 해줄 수도 있고 붉은색으로 찍어줄 수도 있고 흑백의 반전. 이건 무슨 차이? 프린터 차이야. 여러분 집에 프린터가 칼라 프린터면 무슨 색으로 나오고 빨간색 나오고 흑백 프린터면 흑백 음영 넣어가지고 보여준다고요. 자, 4번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정정 내용이 뭐에 관한 사항이죠? 토지 표시인데 등기필 정보를 갖고 고칠까요? 그러면 4번을 깔끔하게 맞게 하고 싶다. 어디를 손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토지 표시를 소유자 표시라고 바꾸게 되면 깔끔한 거죠. 그럼 다시 읽어보십시오.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내용이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면 뭐 가지고 등기부를 증명하는 걸로 정정한다 하면 맞는 말이 된 거죠. 5번 미등기 토지다. 소유자 성명이 명백히 잘못되어 있다. 이때는 정정 자료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뭐가 없으니까? 증명서가 등기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가 뭐가 되는 게 자료가 될 수 있다고요. 잠시 쉬었다 지적공부 정리와 측량 보도록 하죠.